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럽연합이 2035년쯤 역내에서 휘발유와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인 가운데 중국과 일본도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2050 계획에 따라 내연기관차 단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본격적인 전기차의 시대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데이터의 마법이 만들어낼 미래 세계 중에서도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을 무인 자율주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는 KT, LG전자, 카이스트, 에트리 등 AI 산학협 협력체 AI 원팀 추천 도서이자 2021년 세종도서 선정도서로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앞으로의 세계를 전 분야에 걸쳐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점점 더 많은 스마트 설비가 서로 연결될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많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2020년에 약 500억 대의 스마트 설비가 인터넷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의 설비는 인간의 삶 곳곳에 파고들 것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되며 데이터의 유통량을 점점 더 증가시키고 있다. 어떤 설비는 데이터 수집 능력과 전달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설비는 센서 및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많은 설비가 생산해내는 데이터량은 은하계 전체의 별보다 200억 배나 많은 제타바이트급이다. 이런 방대한 데이터는 전 세계 곳곳에 산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 공유, 분석되며 우리의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조해낸다. 따라서 현 시대를 데이터가 곧 석유인 시대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석유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사용되는 휘발유,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 등은 모두 석유를 재련해서 생산한다. 석유의 재련에서 가공, 최종 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낼 데이터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는 미래 과학기술의 힘에 달려있다. 영국의 SF 소설가 겸 과학 대중서 작가인 아서 클라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충분히 선진화된 기술은 마법과 구분하기 어렵다. 먼저 사람들이 가장 흥미를 갖는 주제인 무인 자율주행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한번 상상해보자.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고 그 안에는 사람이 한 명이 타고 있는데 그가 앉아있는 곳은 운전석이 아니다. 그는 느긋하게 머리 뒤로 손깍지를 낀 채 썬루프에 설치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다. 이 차에는 핸들이 없지만 강력한 무선 통신 능력과 다양한 센서가 갖추어져 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눈과 같은 기능인 셈인데 앞과 뒤에 모두 달려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자율주행이 가져올 미래 스마트 교통의 신개념이다. 오늘날 대도시에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살펴보면 매일 몇 시간씩을 도로에 서비하고 있다. 도로가 막히면 마음도 덩달아 막히는 심정이다. 무인 자율주행을 실현하려면 많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수많은 센서가 차량 주변 환경을 디지털화해야 한다. 이어서 강력한 연산 능력과 인공지능 기술로 상황을 분석하고 자동차를 제어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통신함으로써 반경 수 킬로미터 내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무인 자율주행이 정말로 안전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인간 운전자는 눈과 귀가 있지만 자동차는 무엇에 의존해야 하는가? 첨단 자율주행차에는 매우 다양한 센서 설비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장비들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차량 앞뒤에는 고선명 CCTV가 달려있는데 해상도는 인간의 눈보다 훨씬 높다. 인간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차는 심지어 360도 전체를 스캔할 수 있다. 날씨가 나쁠 때, 비나 눈이 올 때 인간의 시력은 급격히 나빠진다. 사실 이 경우에는 고선명 CCTV도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때는 차량에 설치된 레이저 레이더를 이용할 수 있다. 레이저 레이더는 비가시 광선 기술을 이용해 200m 범위 내 물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밀리터리 레이더 등 관련 기술을 결합한다. 이로써 무인차는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물체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인차의 센서 능력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받아들이려면 매우 강력한 연산 능력과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처리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차량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제어는 사실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가속, 감속, 방향 전환, 정지가 전부다. 하지만 이 정도의 복잡도를 하더라도 고도의 연산 능력이 요구된다. 왜 그럴까? 데이터량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은 무인 자동차 한 대가 하루에 수집하는 데이터량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도 하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4000GB 이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처리해서 실시간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고성능 연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래의 자율주행차가 사실상 움직이는 서버라고 생각한다. 한 대의 무인차는 자기 주변의 일부 상황만 볼 수 있고 더 넓은 범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무인차가 좀 더 지능화하고 안전해지려면 통신기술, 즉 자동차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야 한다. 자동차 사물 인터넷은 오지 기술을 이용해 수많은 차량을 연결한다. 이로써 달리고 있는 한 대의 차량은 자신이 볼 수 없는 주변의 상황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심지어 3km 바깥의 상황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자동차 사물 인터넷의 또 다른 장점은 클라우드 브레인을 이용해 차량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설비이므로 만약 오류가 발생하면 탑승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설비를 만들 때 최초 실험에서 모든 가능한 이상 상황을 다 점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에 나가서 현장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가령 베이징시에서 몇 가지 이상 상황을 발견하고 상하이에서 또 다른 몇 가지 이상 상황을 발견했다면 이 케이스들을 클라우드에 취합해서 통일된 기계 학습을 해야 한다. 기계 학습과 같은 인공지능 방식을 이용해 무인차 브레인의 알고리즘을 갱신한 뒤 다시 차량에 전송해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모두 무인차가 최신의 스마트 능력을 갖추도록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는 각 단말기와 클라우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강력한 장점이다. 무인 자율주행은 기존의 차량이 감지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첨단 방식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탄생한 가치다. 이로써 우리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교통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발표된 승객 경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이 실현된 미래에는 어느 누구도 운전을 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은 승객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미래의 승객을 겨냥한 수많은 경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나를 예로 들자면 매일 2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1년에 300일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600시간을 아낄 수 있다. 그 결과 나는 가족과 더 많이 소통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차 안에서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고 놓친 영화나 스포츠를 볼 수도 있다.